네, 최근 들어 조세 피난 지역에 숨겨놓은 검은 돈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 피난 지역과 이 지역에 숨겨놓은 검은 돈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OECD에서도 조세 피난 대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하고요. 이 글로벌 경제에서 아주 큰 현안으로 부각이 됐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국제금융시장과 예. 또 우리나라의 그 부자분들 사이에 가장 그 관심이 되는 것이 아마 이 조세 피난 지역에 숨겨놓은 검은 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뭐 알고는 계실 겁니다. 잠시 좀 조세 피난 지역이 뭔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 조세 피난 지역은 원래는 그 검은 돈이 그 세탁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6년 전 글로벌 금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돈 세탁하는 장소로 아마 예. 여러 가지 그 매스컴 인터넷 치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검은 돈을 그 세탁하는 장소, 물론 그 기능도 있습니다는 검은 돈을 그 숨겨놓은 장소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세 피난 지역도 세금이라든가 네. 그 국가의 그 혜택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것은 검은 돈을 숨겨놓는 국가되겠죠. 네.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혜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경제 용어 중에서 재밌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세 피난 지역을 세 개로 구별한다면 tax haven 지역, 조세 천국 지역과 그 다음에 tax resort 지역, 휴양 지역과 그리고 tax paradise 지역, 그래서 조세 낙원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검은 돈 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치를 떨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명칭은 돈 세탁하는 장소, 숨기는 장소를 이렇게 헤이븐이든 리조트니든 아니면 패러다이스에서 상당히 그 좋은 의미로 좋은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태풍에서도 이게 태풍의 어떤 남성적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좀 줄여라 해서 예전에는 여성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요. 그와 그 비슷한 각도 해서 이런 그 용어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국제금융 용어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용어 자체가 아주 그 너무 그 아름다운 용어를 붙여주면 그 내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조세 피난 지역을 거론할 때마다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자주 언급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에서도 우리 한국인 명단을 찾고 있다고 하는 버질 아일랜드에서 뭐 언급도 많이 됐었는데요. 세계 속에 이제 손꼽히는 조세 피난 지역 어디가 있는지요? 네, 예, 오늘도 이제 추가 명단을 발표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오늘도 굉장히 화두가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래 그 조세 피난 지역은 3대 조세 피난 전형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케이만 군도, 요 케이만 군도는 이제 파나마 운하의 큐바 쪽에 있는 이런 영령군도죠. 네. 여기랑 그 다음에 그 말레이시아 북동부 그리고 아일랜드 지역에 돈을 세탁하는 또 돈을 숨겨놓는 이러한 그 3대 조세 피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레이시아 북동부 같은 경우는 예. 이 말레이시아가 마트와 위기를 계기로 해서 외국 자본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이런 검은 돈은 규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북동부는 많이 죽고 지금 홍콩, 마카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일랜드 지역, 이 지역은 과거 유럽에서 돈 세탁하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는 지금은 아일랜드가 재정위기가 이렇게 봉착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극복되고 있습니다는 그 위기 속에 룩셈부르크 지역 이쪽으로 이제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자 명단 거기 검은 돈에 그 이렇게 숨겨놓은 명단이 속속 드러나는 과정에서 네. 버진 아일랜드 뭐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요. 케이만 군도만이 유일하게 이동이 되지 않고 중심지가 이동되지 않고 금융위기에는 오히려 더 번창하는 모습을 예. 보이는 속에 우리나라의 그 검은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도 이쪽 지역에 많이 숨겨놓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네로라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검은 돈을 숨겨놓은 장소로 말씀하신 곳을 선택을 해서 번창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특히 이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네, OECD 차원에서 규제에 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음 달 있을 G8 이렇게 회담에서 이 논의가 돼서 네. G20 정상회담에서 이 논의가 공식적으로 올해 안건으로 붙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조세 피난 지역이
숨겨놓은 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검은 돈의 실체상 정확한 액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이 검은 돈의 행방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 영국의 그 조세정이 논되었고 또 잡지에서는 가디언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보면은 이 가디언이라는 잡지에서 그 특수한 그 기자가 네. 여러 가지 검은 뭐 이렇게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는 예. 그러한 아주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명한 것이 이 가디언이라는 잡지인데요. 최근에 그 조세 정의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를 보면 네. 대체로 보면 조세 피난 지역에 속해 있는 검은 돈의 규모가 약 20조 달러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지금 20조 달러 정도 이게 된다는 것은 지금 글로벌 그 자산 규모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한 90조 내지는 95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자산 규모의 20%가 넘는 규모가 지금 그 조세 피난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단적으로 미국의 지금 GDP 규모가 지난해 1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많은 것이 조세 피난 지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국가다. 검은 돈의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별로 보면은 예. 이렇게 선진국을 빼면 중국이 가장 많고요. 한 1조 3천억 달러, 러시아가 7,800억 달러, 한국이 한 7,500억 달러 해서 사실상 우리가 신흥국 중에서는 3위 정도 되는데요. 많긴 많죠. 이렇게 진행자분께서 네. 깜짝 놀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들으면서도 예. 인구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 정도, 공식 예. 인구. 러시아가 한 2억 정도, 우리가 한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대비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검은 돈 규모가 선진국을 빼면은 가장 많게 속해 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조금 놀라시는 거거든요. 예.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유부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세 피난 지역에 숨겨놓은 검은 돈이 그 정도로 많다라면은, 이 정도 규모라면은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금융 시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심각하죠? 예. 사실 왜 그러냐면 검은 돈이 왜 그쪽으로 숨겨놓을까 했을 때는 가장 큰 목적이 부자분들이기 때문에 예. 탈세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자금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인데요. 지금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양대 현안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까? 물론 보시는 분들의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는 예. 역시 지금은 금융위 과정에서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최대 현안이 되는 상태거든요. 위기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현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세계경제 현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안 내겠다. 탈세 목적이다 하면 국가의 재정 적자라든가 채무를 더 증대시키기 때문에 한 국가의 개인의 탈세는 한 국가의 재정 위기를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게 문제 심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양극화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세 회피 지역에 속해 있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서민들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양극화에 따라서 굉장히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사실 특수한 계층에 접근하는 조세 회피 지역에 이만큼 많은 비자금을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놈의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게 실천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든가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각국들이 그 떠드는 문제가 이렇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아주 화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정부가 조세 피난을 근절하게 한 대책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결국 뭐 간단하지 않은 문제지만요. 어떤 네네.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그 OECD 차원에서 지금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OECD 차원에서 규제 방안은 사실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분께서 지금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다. 예. 바로 지금 OECD 차원에서 이 방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계속해서 이 지역에 속해 넣는 검은 돈의 규모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사실 규제 방안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문제 심각성을 더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조세 피난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세계 검은 돈의 행방을 이렇게 숨겨놓은 장소로 하지 말고 예. 자발적으로 좀 신고해라. 다시만 자발적인 그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이 OECD 차원에서 규제 방안일 때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 국세청의 그 버진 아일랜드에 속해 있는 부자 명단을 밝히면서 네.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검은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쪽 지역에 이렇게 활동할 때는 이런 유령 회사에 해당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대부분 다 만드는데요.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탈세라든가 비자금 조성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러나 원본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제 1달러만 갖고 있어도 그 페이퍼 컴퍼니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개적인 망신이다 해서 예. 그것도 무슨 대책이냐 하는데요. 사실 지하 경제라든가 뭔가 이거 양성할 때는 선진국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쓰고 효과적인 방법이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법이거든요. 아마 이런 각도에서 있으신 분들이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가지고 이 조세 피난 지역에 대한 어떤 다시는 그 숨기지 못한 스스로가 숨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투자 대상을 아무리 규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국들의 그 부자들이 숨긴다 하는 이런 요인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이 지역이 형성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망신을 통해서 이것을 규제하는 방안 이런 것이 이제 검토가 된다. 이 공개적인 망신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규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나오는 방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지역들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이 한국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것인지요? 네, 기관에 네. 따라서 이제 사실 그 검은 돈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매스컴마다 달리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좀 정확한 추계를 하는 상태이고요. 또 검은 돈의 행방이 속해 있을 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라든가 네. 이런 거는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하 경제 규모랑 같이 봐서 그 검은 돈의 행방에 서로 다른 규모를 우리가 다른 규모의 어떤 내용을 서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본다면 조세 정의 네트워크가 발표한 그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의 어떤 정도라든가 아니면 지하 경제 규모에 맞는 이런 그 규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7,500억 달러입니다. 7,500억 달러 많죠. 푸짐한 숫자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조세 피난 지역에서 한국의 어떤 이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이 단골 고객이다 해서 특정 대접까지 한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큰손이 그 특별 대우를 할 만큼 이 지역에 이렇게 이용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경제 발전 단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도 이 지역에 아마 규모 자체가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꽤 큰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남한과 북한이 이 지역에 그 숨겨놓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 정의 민주화다 해서 왜 이런 지역을 규제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 정부가 취하는 경제 민주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그 핑계를 대고 경제 민주화를 들이댄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 이거는 일부 매스컴에서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너무 기업을 규제를 억제하지 않느냐는데요. 기업이 정상적인 행위를 한 상태에서 정부의 행정 규제가 문제가 된다면 그는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얘기될 수가 있는 거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업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연관시켜서 경제 민주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잘못돼 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편법이죠. 참 예. 잘못돼 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은 참 잘못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규모를 언급해 주시면서 이게 어떤 경제에 어떤 문제를 미칠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네. 사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네. 아마 뭐 사회 정의 차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양극화해서 사회 비리비리라든가 사회 적개심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제 외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한국 경제가 지금 일본의 그 성장률도 뒤진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착륙 문제, 중지구 감정 문제, 성장의 돈 문제 나올 수 있는 용어는 다 얘기 나올 만큼 네. 지금 우리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테이크업, 제2의 테이크업, 로스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제2의 그 테이크업 할 수 있는 이런 제2의 한강의 기적의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선 다각적으로 창조 경제니 뭐니 이렇게 해서 국정의 최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사실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에선 선진국 중에서 상위 선진국, 세계에서 보면 GDP 규모라든가 무역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20, 50 클럽 볼 때는 세계에서 270국 중에서 한 8위 정도가 될 만큼 상위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게 경제 지능에 해당되는 부패 지수는 45위. 지하 경제국은 경쟁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 최근에 글로벌 예절이든가 글로벌스는 갖추지 않아서 정부의 그 대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 이런 것이 전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경제 지능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갖춰지지 못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검은 돈의 행방도 많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적인 문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자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그 경제 지능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이게 개선이 돼야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현안을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지하 경제국 양성화, 부패 지수 척결, 해외에서는 검은 돈 행방 규제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 민주화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정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러한 투명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관계없이 또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국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 이 조사 피난 지역인데요. 조세 피난 지역에 얽힌 이제 현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